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4절 고용지원세제에 가보면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미스매칭에 문제가 있어요.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우리 구직자들은 갈 데가 없다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의 임금 문제가 제일 크죠. 임금 문제. 그러니까 임금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임금을 좀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청년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확대해서 고령자나 장애인, 경단역까지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면 적용 대상자. 그래서 일단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입니다. 항상 체결일 현재 청년이면 돼요. 그래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뭐 병역을 이해했으면 6년. 저는 그래도 안 되네요. 어쨌든 30대 후반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취업했어요. 돼요. 대기업에 다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면 됩니다. 고령자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39세에 만약에 취업을 했어. 병역 합쳐서 딱 6년 했어요. 그러면 40살 넘어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체결일 현재 청년이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 되고요. 경단녀도 됩니다. 적용 제외. 임원 안 되고 최대 주주 안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입 사실이 납부 사실 확인되지 않는 자도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세무법인 간다고 하면 중소기업이니까 되느냐? 안 됩니다. 업종 제한이 있어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비영리를 제외해놨으니까 이제 조특법에서는 비영리 포함한다라고 여기에 넣어준 거고, 열거된 특정 업종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보다도 더 좁아 이게. 그래서 일부 업종만 됩니다. 취업 기간은 23년까지로 지금 계속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감면 기간과 감면율. 그래서 3년, 청년은 5년. 그래서 나머지는 3년, 청년은 5년. 월 기준이에요, 월. 그래서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70%, 청년이면 90%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다만 단서 규정은 이제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예요. 회사를.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군대 기간이 있으니까 나 5년 동안만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 그 기간이 날라갔잖아.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단서를 보면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 병역 이행 전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의 복직이야.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복직해야 돼요.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해 준다. 그러니까 원래 5년인데 이 기간이 2년 정도 되니까 그 최대 7년까지로 해서 연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은 감면기간은 소득세에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니까 A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해서 B 중소기업에 가면 이게 안 해주느냐? 계속 해줘요. 계속. 그래서 최초 스타트해서 5년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A기업에 최초로 취업해서 1년 다녔어. 그리고 2년 쉬고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럼 남은 잔존기간이 2년인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5년인가? 무조건 5년. 여기 중간에 벼서도 이거 계속 진행되는 거야. 최대 5년치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유일하게 요 기간, 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병역 의무 이행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합병 분할 양도로 다른 중소기업이 고용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무조건 계산합니다. 최초 취업일. 그래서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면 한도 때문에 이제 힘든 거지.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이에요. 세액 기준으로 150만 원이에요. 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90% 감면하고 그 효과가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을 기준으로 끊는다는 얘기고요. 감면 절차. 그러면 원천 징수를 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청년에 해당하니까 감면해 주세요라고 국세청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퇴사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퇴사했는데 뭔 신청을 해요? 경정을 하는 거지. 경정. 나는 근로기간 중에 청년인데 모르고 못 받았어.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막 찌른단 말이야. 이거 할 수 있는데 너 받을 수 있는데 경정할 수 있잖아요. 그 경정하면은 받은데 이미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가면은 이미 회사 나왔는데 얘랑 회사랑 이미 관계가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갈라선 사이잖아. 왜 왔니? 감면 때문에요. 누가 해준대?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안녕하니까 관할세무서장 찾아갈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명단을 제출하면 돼요. 명단. 매번 명단을 제출한다. 사후관리. 만약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감면 신청한 근로자가 요건에 위배된다. 이거 위배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래. 청년인 줄 알았는데 청년이 아니었다. 이거 나이 사기를 친 놈이죠, 이 새끼 이거. 청년인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얼굴만 보고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뭐 이런 거가 민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최초 취업인 줄 아는데 최초 취업이 아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요건에 위배되면 미달세액의 105% 상당액을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지금 살아있는 애, 거기 회사 다니는 애 징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4-2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작년에 이제 제가 조금 해먹었던 건데 이게 제 놀라운 게 내가 이제 하면서 알았는데 요 세액공제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정으로 좀 했었거든요. 경정으로. 법인세 신고서에 이걸 넣어서 공제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회사 0개였습니다. 0개였어요. 0개. 그랬다가 요거 되겠네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경정에서 이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거야. 전환. 요즘 이제 파다보면 근로기준법 파다보면 좀 나오는데 이게 1년을 내가 근로계약을 하잖아. 근데 1년을 연장을 하잖아. 그것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야. 이게 법률에 보면. 어쨌든 정규직 전환이 되면 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정액 방식이에요. 거기 보니까 한 명당 1,000만 원이고 중견기업은 700만 원에 주는 거야. 700만 원. 큰 거죠. 그냥 알로 먹는 거야, 이거. 정규직 전환의 정의가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언제까지 다닌다는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라는 게 해고가 이렇게 많이 자유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정규직 딱 채용했는데 얘가 회사에 뭐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엄청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한다고 이렇게 막 제약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 인터넷 쇼핑을 해 막. 근데 왜 인터넷 쇼핑하니? 뭐 이런 거 힘든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회사마다 그런 거예요. 너 왜 일 안 하니? 이렇게 뭐 나는 그런 것 자체가 이해 안 돼. 뭐 회사에 일하는 거 지 마음이지 뭐. 인터넷 쇼핑할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회사는 출퇴근이 없어.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에 오고 나가고 싶은 나갈 시간에 진짜요. 나는 출퇴근 없어요. 아침에 힘들 때 왜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와? 늦게부터 해줘. 집에서 일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면 돼. 그거 무슨 일만 하면 되죠. 일만. 그렇죠? 카톡만 밤에 24시간 열려 있으면 돼요. 뭐가 중요해? 뭐가. 그냥 일만 할 수 있는 서로의 환경과 서로의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지. 비즈니스가 그런 거야. 구글. 내가 이제 이게 사기꾼인데 약간 구글도 그렇게 일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늘 하는데 구글 재택 뭐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되는 거잖아. 아무 데서나 그냥 마음대로 일하세요. 그냥 일만 하고 결과물만 좋은지. 결과물이 안 좋으면 욕 먹고 쌍욕 먹어도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실패 네 책임이다 이거지. 네 책임이다. 제대로 된 결과물만 가져오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쌍욕 먹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해고가 되게 어려워. 정규직 근로자. 기본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나간 법률에 따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촉탁 직원이라고 있어. 촉탁 직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기업들이 이런 경우 많아. 촉탁 직원이 있어. 여러분들 영화 미생 봤어? 미생? 드라마 미생. 미생 안 봤어? 아, 나 진짜 이게 미생 안 봤어? 미생? 미생 봤어요? 미생 보신 분 미생. 아, 진짜 이게 세대가 다르니까 미생 그거 재밌는데 미생이 이게 장그래라고 있어요. 이게 웹툰인데 장그래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둑을 두다가 이제 애가 이제
바둑을 그만두고 이제 취업을 하는 거야. 근데 애가 이제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계약직의 애로 이런 걸 다 다룬 거예요. 계약직의 애완 뭐 이런 걸 다룬 거야.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이제 능력은 뛰어난데 계약직인데 자기는 이제 고졸이고 하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이제 계약직이니까 선물 줄 때도 걔가 촉탁직원인가 한마디로 나중에 계약직이고 촉탁직원이 된 게 선물 줄 때도 식용 설날 남들은 좋은 거 주는데 얘는 식용 세트 주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계약직의 애완을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드라마 보다가 나랑 친한 형이 있어요. 또 기업체 이제 2세야 2세. 중견기업 2세인데 형한테 요즘 재밌는 드라마 뭐 있냐? 나도 이제 호르몬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싶으면 호르몬이 나와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한테 그때 당시에 형 미생 있어 미생 짱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그래서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보라고 해서 봤어요. 그냥 본 다음에 한 달 있다 만났을 때 보자. 형 그때 그거 미생 봤어요? 그때 봤어.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그때 한 3회 보고서는 말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왜? 재미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아 그거 별로던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불만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야. 거기서 하는 말들이 다 불만으로 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야 진짜 다르거든. 내가 10년 전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 형 미쳤나. 근데 나 얼마 전에 우연히 뭐 하다가 미생을 내가 유튜브 보다 미생이 이렇게 요약본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봤어. 근데 나가 진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딱 보는데 그 말들 대사가 나오잖아. 쟤 왜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야 왜 저래 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게 꼰대가 돼가는 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저런 건 아닌데 쟤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다 쟤를 위한 건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야. 파견 직원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그래요. 그 고용이 불안정해. 2년 단위야부터 이 직원을 이 회사에서 뽑아준 거야. 그것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고하는 거, 직접 고용하는 거.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 주는 거야.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근로기준법 찾아가 보면 되게 디테일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적용 요건이 있어요. 1번이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돼. 이 중견기업까지만 돼. 대기업은 안 돼요. 중소 중견기업이 21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정근로자를 그러니까 이게 매년 갱신이 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 비정규직 정규자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야. 21년 올해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 21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자가 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거야. 12월 말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딱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이었던 자가 22년 중에 12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하면 해주는데 대신에 기존 정규직이 유지가 되는 게 마땅하겠지.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회사가 되게 많은 회사가 제가 그래서 수업 때 기본반 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할 때도 내가 청소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 아는 데 있으면 얘기 좀 해라. 어떻게 한 명을 안 와? 한 명을 좀 와야 될 거 아니야. 청소하는 회사들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청소하는 회사가 여기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 이모님들. 요분들이 계약이 1년 단위인데 계속 갱신을 해요. 다 받은 거야 다. 그렇잖아. 그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청소하는 회사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 인원이 1000명 2000명이래.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막 생각하다 기껏 한 데가 뭐냐면 그거 한 거야 그거. 거기는 우리 어린이들과 꿈과 희망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얘야 여기 뿌려보렴 만들어보렴 요거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건 이제 하나 한 거고 청소회사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변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했었어. 하나 하다가 막 그렇게 답답해요. 답답하다가 작년에 이제 내가 이제 책 쓰면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 이전 변호사님하고 이제 밥을 이제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정 보고 우리 이거 1월 그때 같이 밥 먹고 변호사님하고 같이 밥 먹었단 말이에요. 밥 먹는데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 그 청소하는 회사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변호사님이 소심하게 저녁에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하는 회사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얘기했지.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했어요. 내가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 거의 몇 명 해가지고
그 뭐 자기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나는 강서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나의 경쟁 라이벌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랑 친하긴 한데 그러면 자기랑 절친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이사니까 2세니까. 2세? 뭐 그런 청소업체 뭐 얼마나 한다고 2세야? 막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전화를 했어. 전화가 어찌 오더라. 내가 전화를 먼저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자기 친구가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 변호사님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 이제 적극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야. 많이 친해지고 싶더라고, 많이.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 회사 두 번째로 청소 직원이 1000명 단위가 아니야. 1000명 단위가 하나 공이 더 붙은 회사야. 너무 소중한 거지, 너무. 근데 계약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런 회사랑. 근데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법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진실을 담아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너 크게 너무 크게 온다. 저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해서 그 선고를 했단 말이야. 이 정규직 근로자 전환. 여기 가장 큰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친해지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친해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청소 이런 1년 이상의 단위 기간에 연속되는 거. 여러분 이거 안다고 막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데이터 뽑고 하는 것도 다 기술력이다. 여러분들 안다고 막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이 가진 노하우가 있어.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대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돼. 상시 근로자 수에 이슬도 넣고 다 계산하는 거야. 세액 공제 1원당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해준 거야. 700만 원. 그래서 곱한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해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후관리 2년 관리를 해줘야 돼. 이걸 항상 관리해야 돼. 이렇게 공제받은 이 해당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을 봐. 요 사람. 요 사람이 2년 이내에 종료한지. 그래서 인사팀하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중복 적용.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원에서 다른 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고. 그건 청소업체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거의 공제받는 게 없어. 그래서 요거야 요거. 이해하시겠죠? 게다가 이게 다른 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가능해. 중복 적용. 근데 고용증대할 때 이런 회사들이 이런 분들이 고용증대 그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서 그것도 안 받은 거야. 양방으로 받으면 돼. 양방으로. 사회보험료까지 쭉 패키지하면 이분들은 최저한세로 계속 10년 동안 2월 시켜서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계약 조건은 우리 뭐 이렇게 요즘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공제 받는 금액 경조에서 받는 금액 한 15% 요즘에 옛날 30%도 받았지만 15%딱 받고 2월 되는 거는 2월 되는 거 지금 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건 할부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2월 돼서 매년 공제 받을 때마다 5% 정도씩 여러분이 소개시켜주면 내가 4%만 받을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단 말이야. 넘기시고 4-3의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잡 쉐어링이라고 들어봤어요? 잡 쉐어링?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약간의 희생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우리 사람을 줄이지 말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우리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1인당 임금 총액은 줄어든 거야. 시간당 인건비는 줄이지 않고 뭐 시간당 10,000원을 받았어. 그런데 4시간만 일하니까 시간당 40,000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제조업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2교대, 3교대로 막 돌아가거든. 근데 노조가 되게 강해. 노조에서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들 수당 받고 이런 거 줄어드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희생을 해서 우리 전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생활비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야, all or nothing이지. 애매하게 받을까 안 받고 싶다. 차라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월에 한 400만 원 받았어. 내 생활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월에 300 받고 250 받으래. 대신 우리 다 같이 유지해.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말이 뭐야? 근데 노조를 결국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나라도 그래, 나라도. 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뭐. 다 같이 250씩 맞고.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 보면 내가 나가서 알바라도 뛰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해. 대리라도 뛰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공제 받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잡 쉐어링. 그래서 요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래. 회사에서도 싫지.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고 고용도 유지하래. 직원들 자르지 말래. 그렇죠? 그러면서 가라는 거지. 임금 총액은 삭감하래. 인당 임금 총액이 삭감하래. 1인당,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임금 총액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 전체로 보면 시간당 임금 유지되고 고용 유지가 되니까
P와 Q는 움직이지 않지. 이때 Q는 시간당이 아니라 전체 Q를 얘기하는 거죠. 인원수. 하지만 시간당 전체 뭐는 움직여. 전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든 거 아니야. 그래서 줄어드는 임금이 있다는 거죠. 과세특례. 그러니까 유지 기업한테도 과세특례를 주고 그 직원에게도 과세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액공제 고용 유지기업에는 두 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는 거야. 1번이 연간 임금 감소 총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겠대요. 그래서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인당 임금 총액을 먼저 계산해. 그런 다음에 해당 과세연대 인당 연봉을 계산해. 이해하셨죠? 1인당 연봉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1인당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 근데 올해 4천으로 줄었겠지. 그러면 1,000만 원씩 1인당 희생을 했다는 얘기지. 거기에 우리 직원 수 100명이다. 100명을 곱하고 거기에 10%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가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에 대한 임금 보전액이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노조가 반발하니까 시간당 10,000원에서 한 11,000원 올려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과세연도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있죠. 시간당 임금. 직전 과세연대 시간당 임금인데 이것도 이제 평균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도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있으니까 5% 정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기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전체 근로시간 합계 계산하고 15% 곱하겠다는 거야.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소득공제도 해주겠다는 거야. 그 근로자에게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소득공제 해주겠다. 얼마 감소됐냐? 작년에 받던 연봉과 올해 받는 연봉 있잖아요. 그 절반 정도는 지금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그 차액의 절반 정도는. 자, 4-4 별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회보험료공제.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뽑으면 이게 이런 부담이 있어요. 얘한테 이제 급여를 주잖아. 그럼 네 한 달에 월급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했어. 얘를 뽑아서 400만 원. 그러면 이 받는 애들은 400만 원 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4대 보험을 회사도 내준단 말이야. 그럼 4대 보험 내주니까 그게 한 대충 10% 나와요. 국민연금 내줘야지. 또 우리 국민연금도 또 올린대잖아 이번에. 그렇죠? 그거 내줘야지. 건강보험료 내줘야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장기 요양보험인가 그 무엇인가 내줘야지. 그렇죠? 산재는 니는 안 내지만 회사는 또 낸단 말이야. 산재. 그렇죠? 한두 푼이 아니야 지금. 거기에다가 애 컴퓨터 사줘야죠. 저녁에 밥 먹으면 밥 사줘야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데 오직 집에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왜 왔다 갔다 해 자꾸. 저녁에 택시비 줘야 되죠. 법카 주니까. 그러면 돈이 400이 아니라 조금 슬금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500되고 600되고 700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밥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쭉쭉 올라. 이게 부대 경비가 되게 많아. 그중에 사회보험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 사회보험료가 너무 크니까 빼준다는 거야. 사회보험료 낸 것만큼. 이해하셨죠? 세액에서 그대로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리턴 받는 거야. 법인세에서 그대로 리턴 받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지. 이해하셨죠? 그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완화한다. 애들 새로 뽑으면 이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직원 줄이는 건 안 돼. 고용 유지 요건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고용 유지 요건. 사회보험료를 부담했어야 되고. 사회보험이 뭐냐라는 거죠.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래서 국민연금이 한 4.5% 회사 부담분이 있어요. 4.5%. 그래서 한 월급 500만 원 미만까지는 4.5%, 500만 원 넘으면 이렇게 했는데 요거 기본소득 좀 올리겠다는 거지. 이번에 정부안이. 고용보험이 0.5%인가 낸다. 0.5%인가.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업종별로 달라. 업종별로 산재율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내주고 장기 요양보험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30조 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지난번에 얘기했대. 외국인 근로자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행정해석이 있는 거고. 공제 요건 다른 거 없어. 그냥 인원만 증가하면 돼요. 인원만 증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 방식이 신규 고용한 애 그냥 실제로 지출한 사회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입퇴사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회사는. 입퇴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올해 몇 명 증가했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 얘들의 평균 임금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하나 쫓아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 평균 임금이 있으니까 그 임금의 사회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몇 퍼센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산한 거를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사회보험료를 뽑아내. 그거만큼 하고 이것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청년과 청년외로 나눕니다. 자, 가보면 세액공제액.
다음 동그라미 1, 2에 더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1 플러스 1이야 얘는.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청년이면 100% 해주는 거야. 청년이면. 청년 고용을 했으면 사회보험료 낸 거 100% 세액공제 해줍니다. 전혀 부담 느끼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일반 상시 근로자라면 50% 해줘요. 신성장 서비스업은 75%까지 해주더라. 그래서 요 율도 좀 외우셔야 되고, 청년 경단녀는 100%, 그 신성장은 75%, 기타는 50%. 세액공제 계산 이렇게 계산해요. 일단 청년 등의 인원수를 계산해. 청년 먼저 뽑아보고, 이해하시죠? 청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상시 근로자와 청년 증가수 고용 증대 계산하는 카운트 계산 방식과 똑같아요. 그 계산 방식 뭔 얘기인지 알죠? 청년이 증가했더라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은 똑같고, 청년 등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계산해.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에 공식처럼 해당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카운트하고 얘네들 전체 총 급여를 분자로 해서 1인당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연봉을 계산하겠지. 그리고 법에서 정해놓은 사회보험료율이 있단 말이야. 대충 10%라고 하면 뭐 11%라고 하면 11%를 곱하면 되지. 그거의 100%를 청년에게는 지급한 사회보험료 공제해준다는 거고. 밑에 그 외 상시 근로자 있죠. 그 외 상시 근로자는 50%인데 이건 어떻게 뽑느냐. 해당 연도 그 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분자로 두고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계산했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청년 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청년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걸 빼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대.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요게 계산이 좀 달라. 증가한 청년의 상시 근로자 수하고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건 아까 고용증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1인당 인건비 계산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카운트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증가한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뽑아낸다. 사후관리 있습니다. 사후관리. 이게 고용을 그렇게 증대해 놓다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으니까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까지 공제를 받잖아요. 동그라미 1번.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세컨 이어를 얘기하는 거지. 첫 해 공제받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 그럼 감소한 연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세컨 이어에도 원래 해주는데 안 해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 청년 등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청년 등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는 같은 얘기지. 이거는 동그라미 1은 전체 상시 근로자고 두 번째는 청년 등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나 상시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라 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받았던 거 다시 납부하라.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특례가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